네, 이번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 14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간단한 셋업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것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빈치 리졸브 14는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잠깐 사용을 해보고 뭐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능 면에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데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리 버전하고 돈 내고 사용하는 버전이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이 프로그램이 1000불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 버전으로 나오면서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299불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 부분하고 뭐 FX라는 Resolve FX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프리 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취미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 버전인 다빈치 14 프리 버전을 받도록 할게요. 저는 맥 버전이니까 맥을 선택하면 되고요. 윈도우나 리눅스는 다른 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 OS를 누르면 기본적인 정보를 넣어야지 돼요. 이름하고 뭐 그런 걸 넣어야 되죠. 이렇게 넣고요. 다빈치 그대로 놔두고 다 정리가 되면 Register and Download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보통 맥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네, 다운로드가 지금 다 됐는데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영문이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외하면 매뉴얼은 상당히 좋아요. 컨티뉴를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동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설치가 다 됐고요. 그러면 닫으시면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 또 들어가야 되네요. 다빈치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뭐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로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라고 나오고요. 예전 12 버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에디팅을 하거나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불러오려면 반드시 미디어 여기 탭에 오셔서 이쪽을 통해서 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이쪽에 넣고 다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클립 있는 부분을 놓고 에디트로 와야 되는데 달라진 부분은 14에 오면서 달라진 부분은 그냥 파일이 있는 거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뭐 이게 당연한 거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다빈치는 이전에 이렇지 않고 반드시 미디어 탭에서 뭔가 여기서 불러오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에디트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간소화 돼서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은 뭐냐면 mp3 파일 있잖아요. 예전에는 mp3 파일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웨이브 파일이나 다른 포맷의 음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mp3 파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좋아졌죠. 편집할 파일들을 다 불러왔으면 이제 여기다가 타임라인에 옮겨 놓으면 돼요. 먼저 영상 파일을 할게요. 영상 파일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경우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꺼두고요. 영상 파일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 오디오 파일을 따로 녹음을 했거든요. 여기서 웨이브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일단 좀 공간을 넓게 해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찾는 싱크를 하는 방법은 뭐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 아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하고 있고요. 선택을 해서 일단 대충 맞춘 다음에 비슷한 부분을 여기가 이제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보기 편하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넓게 해주고요. 헤드를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화면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아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추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켜야겠죠. 오늘이 12월 30일. 굉장히 잘 맞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뮤트를 해요. 뮤트를 하고 오늘이 12월 3...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여기서 키우고요. 입 모양과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12월 30일. 뭐 상당히 잘 맞죠? 이 트랙은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delete track.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트랙만 남게 되잖아요. 다시 줄여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줄여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또 이게 싱크가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링크 클립스.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자르기도 편하고 편집하기 편해져요. 이렇게 해서 옮긴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이 정도 해서 블레이드를 눌러서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없애주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조금 당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편집을 여기서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부분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뭐 컷하고 이제 잘라내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잘라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줬다고 해요. 그러면 잘라낼 때는 여기 지금 면도날 모양 B를 누르시거나 여기 클릭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다시 선택을 하실 때는 A나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돼요. A를 누르고 지금 선택한 부분을 선택한 다음, 자른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걸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와 딜리트 키를 눌러요. 그러면 리플 딜리트라 그래서 그 공간을 자동으로 이렇게 메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잘라진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항상 보면 여기 툭 끊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 좀 이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다가 맞춰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보시면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지션이죠. 좀 부드럽게 화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6프레임부터 48개의 프레임까지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6개에서 12개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면 12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2프레임을 넣고 나면 25일부터 제가 항상 보면 쓱 넘어가는 게 보이죠. 지금은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바꾸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데, 영상이 화면이 이제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때 이 크로스 디졸브를 쓰면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뭐 잘라내고 붙여내고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잘라내고 뭐 이만큼을 잘라냈다. 그리고 다시 리플 딜리트를 해주고요. 눌러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본적인 잘라내고 붙여내기를 다 했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사실은 이게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음악을 이제 배경으로 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음원이 하나 있죠. 가져가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지금 좀 많이 짧은데 그래서 뒷부분 잘라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좀 더 잘라내야겠죠. 보통 편집을 하다 보면 음원이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음원에 맞춰서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악이 좀 더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점을 보통은 음악이 먼저 쓱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래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되면 코멘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 코멘트 소리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음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낮춰주면 되는데 전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부터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고 뒷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이 줄여주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를 열어주면 돼요. 여기 인스펙터를 열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줄여주시면 여기서 네, 오늘은 애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소리가 좀 작아졌죠? 원래는 소리를 줄이지 않으면 네, 오늘은 애플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면 이게 훨씬 낫겠죠. 네, 오늘은 근데 보시면 여기서 너무 뚝 끊기면서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지점도 너무 빠르게 돌아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페이드 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네, 오늘은 이렇게 화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이죠. 여기 소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조금 팍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네, 오늘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원도 여기서 갑자기 너무 줄어들게 되니까 좀 갑자기 팍 줄어드는 것보다는 좀 크로스 디졸브를 이용을 해서 조금 소리를 줄여드는 거예요. 12프레임 정도 넣어서 하면은 네,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음악이 줄어들고 화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람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부분에 와서요. 보통 마지막 부분에 음악을 항상 똑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보시면 좀 크게 해서 애플 물론 애플의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해요. 애플의 소리는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맞춰주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이걸 잘라버리고 이걸 없애버린다던가 한 다음에 조금 늘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페이드인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물론 애플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리플 크로스 디졸브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물론 애플의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이 사람 목소리가 끝이 나고 음악이 바로 끝나는 것보다는 음악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나올 때 이 부분에선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잘라주고 이 부분은 다시 음악을 좀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의 이런 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12프레임 넣어주면 다시 들으면 물론 애플의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음원을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디졸브를 이용을 해서 편집하는 방법 그냥 큰 틀에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디팅이 끝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면을 좀 더 예쁘게 보이거나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끝을 내도 되지만 컬러를 좀 손을 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 탭을 이용을 해서 오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하얀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 탭에서 2번을 누르셔서 온도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드니까 템퍼처를 조금 올려줄게요. 온도를 좀 올려서 좀 따뜻한 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로 해서 온도를 좀 높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너무 이렇게 원래 화면이 이랬다면 반대로 이렇게 낮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이 정도로 제 눈에 보기 괜찮은 이 정도로 지금 하고요. 다음으로는 1번을 다시 눌러서 새추레이션을 채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높이고 그리고 컨트라스트 대비도 명암도 조금 넣어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컬러 커렉트라고 그래요. 흰색은 흰색이 돼야 되고 얼굴 톤은 얼굴 톤이 맞아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 그레이딩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상태라면 옵션 S를 눌러서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컬러 그레이딩은 또 다빈치 리졸브의 완전히 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아주 기본만 하도록 할게요. 컬러 커렉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스타일을 좀 집어넣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를 하냐면 이렇게 노드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옵션 S 또는 맥에서는 Alt S를 눌러서 노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오렌지와 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어두운 영역은 좀 차갑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하고, 밝은 영역하고 좀 미드톤은 조금 오렌지 계열 아니면 붉은색 계열로 좀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리프트가 어두운 영역이고, 가마가 미들 영역이고, 그리고 게인이 이제 밝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영역부터 이렇게 살짝 푸른색으로 조금 바꿔줍니다. 이렇게 푸른색 톤을 띄게, 배경 전체를 좀 띄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영역은 오렌지 색깔에 가깝게 좀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미드톤 뭐 색깔일 텐데요. 피부톤도 조금 이렇게 좀 오렌지색을 나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카메라가 그대로 찍었을 때보다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르게 됐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 옵션 D를 누르면 되는데, 옵션 또는 Alt D를 눌러서 보시면 원래는 이 색깔이었는데 제가 조금 컬러 그레이딩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수많은 것들이 가능해요. 이 벽지색을 완전히 바꾼다던가, 아니면 제 컬러를, 이 피부색을 좀 바꾼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부분은 또 그것만 가지고도 또 한참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뭐 색깔 보정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클립이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클립이 넘어가게 되면 색깔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화면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요. 그리고 Grab Still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스틸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Apply Grad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를 하려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커맨드 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윈도우에서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어플라이 그레이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컬러 그레이딩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빈치 리졸브의 장점인데, 럿이라고 하잖아요.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럿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자기 스스로 내가 원하는 럿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다 맞췄잖아요. 그럼 다 맞춘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여기 보면 Create 3D LUT이라고 나와요. 큐브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누르고 원하는 걸 만들면 되죠. My favorite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큐브 파일은 어디서든 이제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걸 전부 다 원래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원래로 돌리는 화면 거는 여기에 보면 이 화살표 모양이죠.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뭐 노드를 여기서 또 지워도 되긴 하겠죠. 노드도 지우고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전체로 하면은 1번 화면에 이렇게 컬러 모양이 없어졌죠. 그럼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럿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상을 내가 또 찍었고 그 내가 만든 럿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만든 럿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맨 오른쪽에 이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을 하고요. 오픈 럿 폴더를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럿이 데스크탑에 놔뒀잖아요. 데스크탑에 있는 거를 리졸브 My Favorite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무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VFX.io라는 곳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리스트를 해줘요. 업데이트 리스트를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요. 3D 럿에 들어왔나요? 네, 여기에 보면 3D 럿에 보면 이제 My Favorite 뭐 아까 만들었던 럿이 있는 거죠. 그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든 럿은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X, 소니 베가스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지는 파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게 아마 다빈치 리졸브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페어라이트라는 오디오 이제 에디팅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대지 않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딜리버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는 이제 다 모든 내용이 끝났으니까 뭐 영상을 추출하는 게 되는 거겠죠.
보시면은 유튜브에 바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비미오에도 가능하고, 또 원하면은 파이널 컷 프로하고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XML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널 컷 프로 10으로 보낼 수도 있고, 프리미어로도 역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비디에서 나오는 제품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하고, 오디오로만도 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제 커스텀으로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파일 네임이 있어요. 그럼 로케이션을 정하겠죠. 또 데스크탑에 만들도록 할게요. 와서 데스크탑을 누르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할 때 싱글 클립, 뭐냐면 지금 클립 하나, 둘, 셋, 아마 4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4개를 하나로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렌더링을 하면 파이널 컷 프로도 그렇고 프리미어도 그렇고 하나 파일로 만들어 주는데, 이 다빈치에서는 또 하나 옵션을 줘서 인디비주얼 클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싱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디비주얼 클립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렌더링을 하나하나 해서 아웃풋되는 내용이 총 4개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싱글 클립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포맷인데, 비디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되는 거고요. 오디오만 이렇게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보면 엑스포트 비디오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건데, 파일 포맷은 뭐 퀵타임, 무비 파일로 할 수도 있고 mp4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코덱의 경우에는 맥을 사용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레스를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보통 윈도우를 사용하시면은 프로레스가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mp4로 선택을 하시고, H264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이잖아요. H264로 선택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하는 거니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하는 사이즈, 보통 제가 지금 찍은 화면 자체가 1080p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만약 4K로 하셨다, 아니면 더 크게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4K 그리고 8K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저는 1920, 1080으로 놔두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제가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퀄리티는 뭐 오토매틱으로 그냥 보통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는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싱글로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났으면, 세팅이 끝이 났으면 Add to Render Q를 눌러서 이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렌더 키로 와서 그냥 이제 Start Render를 누르면 렌더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미 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냥 렌더를 누르면 되겠죠. 렌더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엑스포팅을 합니다. 네, 총 2분 28초짜리였는데 뭐 렌더링 하는 거는 1분 이차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럼 보시면 이제 파일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죠. 에디트해서 제가 방금 만든 게 이렇게 저장이 돼서 잘 되었습니다. 2분 29초네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다빈치 리졸브를 뭐 전문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에디팅과 컬러 그레이딩에서는 뭐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거의 뭐 최고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접하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기 좀 꺼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고퀄리티의 영상 편집도 가능해지니까 한 번씩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